그다음에 이제 다음 관심 많은 게 내년에 금리 어떻게 될 거냐. 금리는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 보고서를 통해서 장기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함부로 장기 국채에 막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은 과거 40년하고 많이 달라요. 과거 40년은 그 자유무역 시대였잖아요. 자유무역 시대는 미국이 돈을 찍어서 전 세계 상품을 사줘요. 그러니까 생산기지가 다 밖에 나가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전 세계 상품을 사줘요. 싸게 만들어진 상품을 사주고 미국은 돈을 찍어서 사주는 거예요. 소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되죠? 미국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겠죠. 경상 수지도 적자가 나는 거죠. 그게 40년간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자유무역 시대였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로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의 달러가 풍부해지겠죠. 그러니까 달러는 좀 약해지고 전 세계 이 달러가 풍부해지니까 금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진 거예요. 장기 금리가. 디플레이션이 압력이 강해지니까. 왜냐면 싼 데서 만들어 갖고 오니까 이 물가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랬는데 2018년 이후에는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붙으면서 이제 평화 시대가 끝나고 이제 무역 전쟁의 시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쳐야 되는데 얘네를 죽여야 되는데 이 무기로 죽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중국도 핵무기 국가고 또 강성한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스크를 안고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 그건 최후의 수단이고 패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얘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먼저 죽이겠어요? 경제를 먼저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장점이 무역이잖아요. 예, 무역이니까 그걸 먼저 죽인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때리고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 거죠. 미국이 중국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2018년에. 그래서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이제 개막을 한 거죠. 보통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40년에서 50년 사이클로 바뀌어요. 계속. 자유무역 갔다가 40년 후에 보호무역 갔다가 또 40년 지나면 또 자유무역 갔다 이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부채 때문에 그래요. 이 자유무역을 40년 하면 미국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요. 적자가 계속 쌓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망해요. 지금 이제 부채 많아서 망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 보호무역주의를 확 옮기면서 한 40년 동안 쌍둥이 적자 줄여요. 무역수지 적자 줄이고 제조업도 막 갖고 와서 리쇼어링 해가지고 막 자기네들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부채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부채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40년 한 GDP 100%에서 한 70%까지 줄여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자유무역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이미 진입을 했고요. 2018년에. 앞으로 40년간은 지속이 될 거고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중국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인 거죠. 미국은 부채를 줄이고 중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세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제 전 세계 달러가 부족해져요. 얘네가 달러를 풀질 않으니까 그래서 달러 강세로 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요. 왜냐하면 싼 데서 만들다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면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관세도 막 때리고 하니까 물건값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인플레가 기본적으로 높아져요. 인플레가 높아진다는 건 장기금리가 레벨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막 2%, 1%대 금리를 기대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장기금리를 아무리 경기 침체가 와도 3%대.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안 오고 괜찮은 상황이면 한 4%대. 그 다음에 경기 너무 좋다 이러면 5%대. 그 다음에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미국 달러가 위기가 왔다. 금이 막 골드 가격이 막 5,000불 갔다. 이런 상황이면 이제 달러 위기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6%대. 채권 안 사주니까. 이제 그 정도 레벨로 보셔야 돼요. 평균 4%대. 경기 침체면 3%, 경기 좋으면 5%.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얼마죠, 미국이? 지금 4.5까지, 6까지 올라왔잖아요. 지난번 얼마의 바닥을 찍었냐면 3.6에서 바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3.6 정도를 바닥을 찍었는데 왜 찍었냐면 3%까지 안 간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올 것 같거든요, 지금. 트럼프 되고 나서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4.5까지 온 거예요. 지금 경기가 연착륙한다는 거 가정해가지고 4%대에 와 있는 거고요. 이거 우리나라 미국의 경기 침체 안 오겠는데 그러면 이제 5%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상태를 가정해서 가고 있는 노랜딩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년에 제가 예상하는 인플레가 다시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재정위기가 발생하거나 해외에서 미국 채권 잘 안 사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이제 금리가 6%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적정금리 밴드를 저희가 이제 모델링해서 만들었는데 요 선이 요게 상단, 중단, 하단이에요. 요게 이제 요 보라색 선이 이게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고요. 요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게 정상이고요. 요게 이제 비정상이에요. 이게 좀 너무 저금리 상태였고요. 2012년서부터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지나친 저금리였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정상 밴드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중립금리가 4%니까 4%대 초반에 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단은 5%예요. 5%이기 때문에 노랜딩이면 금리 5%가 정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인플레가 다시 발생했다. 이거 인플레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밴드가 이제 인플레가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밴드가 내려왔는데 만약에 2025년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감세 정책, 법인세를 내리는 감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밴드가 어떻게 되죠? 이게 다 금리 밴드가 이렇게 다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금리가 5%를 넘어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는 상황이면 저희는 금리가 6%까지도 갈 수 있다.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10년물 금리 요 직전 고점이 5%대 초반이거든요. 그때 시장이 박살이 났었어요. 근데 만약에 10년물 금리가 6% 가면 내년에 주식시장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는 금리를 이 정도로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내년에 그러면 금리는 3%대 초반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3.6까지 내려오길래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서 3.6이면 금리 바닥인 것 같다. 달러 인덱스 100이면 바닥인 것 같다. 우리나라 환율도 1,300원 초반이면 바닥인 것 같다. 이렇게 썼는데 다 이런 전망에 근거해서 전망을 해드린 거고요. 금리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인플레는 여기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 요 바가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 인플레이션 웨이브가 이렇게 1차 웨이브가 일어났었죠. 인플레가 일어났다가 지금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놀고 있잖아요. 이렇게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됐는데 요게 이렇게 계속 안정이 되면 좋은데 다시 2차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트럼프가 됐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해리스가 됐으면 2차 웨이브 가능성이 조금 떨어졌을 텐데 트럼프가 되면서 2차 웨이브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금리도 이제 여기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2차 웨이브가 일어나거나 또는 재정위기가 일어나거나 달러 재정위기는 얘기하는 데가 거의 없는데 저희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재정위기란 건 뭐냐면 해외에서 그 나라 국채를 안 사주는 걸 재정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많아서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니네 국채를 어떻게 믿고 사? 이렇게 되는 게 재정위기거든요. 이게 2012년에 유럽 재정위기 있었죠. 남유럽 국가들 뭐 이태리, 그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그스라고 해서 그때 막 그 국채 아무도 안 사줘가지고 국채 금리가 막 엄청나게 폭등했잖아요. 3%짜리가 막 7%까지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영국도 한번 재정위기가 있었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래서 수상이 바뀌었죠. 수상이 바뀌었는데 감세 한번 한다고 했다가 이제 재정위기가 폭발해가지고 막 투매가 일어났죠. 글로벌 시장에서 영국 국채 투매가 일어났었어요. 금리가 막 치솟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정 위기가 미국도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재정이 너무 방만하게 유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벌써부터 이제 해외에서 지금 금을 사지 미국 국채 안 사거든요. 그래서 금값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금값을 제어를 못하면 자꾸 금으로 간단 말이에요. 달러 국채가 아니라 금을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둘 다 안전자산이잖아요. 근데 약간 서로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미국 달러 국채를 많이 샀죠. 근데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을 사기 시작하니까 이미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금값은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하는 거죠. 금값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재정 위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재정 컨트롤을 잘못하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잘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2025년은 인플레이션 2차 웨이브와 재정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플레가 발생 안 하고 재정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두 개가 같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찍고 관세를 매기고 감세를 해서 인플레를 유발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매수를 안 하는 거죠.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야, 니네 이 정도 돈 풀고 이 정도 인플레면 니네 한 5%는 돼야지 매력적인 거 아니야?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비관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